요즘은 전화 한 통, 문자 한 개만으로도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고령층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계속 늘어나면서 실제로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설마 내가 당하겠어 생각하다가 막상 피해가 발생하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몰라 시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은 무엇보다 초기 대응 속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피해 직후 얼마나 빨리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느냐에 따라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준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행동과 신고 방법, 피해금 환급 절차까지 순서대로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중장년층 가족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내용 꼭 함께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계좌 지급정지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사기범들은 돈이 입금되면 바로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미 돈을 송금했거나 계좌번호를 알려준 상황이라면 즉시 다음 행동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은행 고객센터 연락, 경찰 112 신고, 금융감독원 1332 상담센터 연락.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피해로 지급정지 요청합니다. 라고 바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급정지 조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말이나 밤이라고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은 몇 시간 차이만 나도 피해금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 요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전화 신고만 했다고 해서 피해 환급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환급 절차에서는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이라는 서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은행 지급정지 요청 2. 경찰 신고 접수 3.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4.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 이 순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긴급하게 전화로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후 3영업일 이내에 정식 피해구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발생 직후에는 가능한 빨리 경찰 신고와 서류 발급까지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통장 거래 내역, 문자 내용, 통화 기록, 송금 내역 등을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관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수사나 환급 절차에서 확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 중에는 악성 앱이나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정부지원금 신청 확인, 건강보험 환급금 확인, 검찰 경찰 사건 조회, 카드 이상 거래 확인 등의 이유로 특정 링크를 누르게 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이 설치되면 휴대폰 화면을 범죄자가 원격으로 보거나 금융 앱 정보가 탈취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 링크를 눌렀다면 바로 다음 행동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대폰 인터넷 끄기, 비행기 모드 전환, 설치된 앱 확인, 모바일 뱅킹 비밀번호 변경,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재발급,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 시스템 ECRM이나 경찰 사이버수사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단순 전화 사기 수준이 아니라 앱 설치만으로도 금융정보 탈취가 시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점검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단순 송금 피해뿐 아니라 개인정보 탈취 피해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정보가 넘어간 경우에는 추가 피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사진, 카드번호, 계좌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정보. 이 경우에는 단순히 계좌만 막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비대면 계좌 개설, 카드 발급, 휴대폰 신규 개통, 대출 실행 등이 시도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아래 부분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본인명의 휴대폰 개통 여부 확인, 신규 계좌 개설 여부 확인, 카드 발급 여부 확인, 명의도용 흔적 확인. 특히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이라면 더 빠르게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층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입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에서는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엠세이퍼에서는 4명의 휴대폰 개통 현황 조회, 신규 개통 제한 설정, 가입 사실 확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서는 신규 계좌 개설 제한, 카드 신규 발급 제한, 금융거래 제한 등록 등의 사고 예방 조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나 신분증 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에도 함께 등록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명의도용 대출이나 비대면 계좌 개설 피해도 있기 때문에 추가 피해 차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일 겁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상황에 따라 일부 환급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바로 환급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금 이동 여부, 지급 정지 시점, 계좌 잔액 여부,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 지급 정지 2. 경찰 신고 및 피해 구제 신청 3. 금융감독원 채권 소멸 절차 진행 4. 일정 기간 경과 후 환급 결정 5. 금융회사 환급 진행 순서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늦어질수록 자금 추적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창피하다고 숨기기보다는 가능하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 함께 대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해결하려다가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의 대응도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출범해서 24시간 신고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처럼 경찰 112, 금융감독원 1332, 금융회사 고객센터 신고 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범정부 협력 대응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음성 사칭이나 문자 링크 해킹, 원격 제어 앱 범죄 같은 수법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금융기관에서도 관련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문구들도 있습니다. 검찰 경찰 수사 중입니다. 정부기관 사건 연루됐습니다. 계좌 안전조치가 필요합니다. 대출 실행 위에 송금이 필요합니다. 정부 지원금 확인 링크 클릭하세요. 카드가 범죄에 사용됐습니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을 한 번쯤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국가기관은 전화로 계좌 비밀번호, 인증번호, 보안카드 번호, 현금 인출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정 계좌로 송금을 지시하는 경우도 굉장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전화를 끊고 직접 공식 기관 번호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AI 음성 사칭, 가족 사칭, 정부기관 사칭, 문자 링크 해킹, 금융기관 사칭 등 수법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절대 안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 모르니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미 피해가 발생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행 지급정지 요청, 일일이 신고, 사건 사고 사실 확인원 발급, 금융회사 피해구제 신청, 휴대폰 계좌 보안 점검. 이 순서만 빠르게 진행해도 추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이런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신다면
오늘 내용 꼭 한번 함께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이, 엠세이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